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불교 상징인 법궤도를 표절해 왜곡 사용한 천주교 측에 관련 작품을 즉시 철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조계 종책모임 무량회가 탈북민 자녀 보금자리인 서울 삼정학교에 9,5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3천만 원을 보태며 동참했습니다. 힐링멘토 마가 스님이 경남 고성 옥천사 주지 취임식을 대신해 찾아가는 마음약방 콘서트를 시작했습니다. BBS 불교방송 인기 진행자 월호 스님이 첫 초청법사로 나섰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세계 평화와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평소 갈고 닦은 예술적 기량을 뽐내는 공모전이 서울 육지장사에서 열렸습니다. 서울 탑골공원 무료급식소 등에서 연예인들의 자비 나눔을 이끌고 있는 불자 배우 고용화 미디어 헌터 단장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불교 상징인 법궤도를 표절해 왜곡 사용한 천주교 측에 관련 작품을 즉시 철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참석한 전국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는 경주 남산 열암곡 부처님 바로 세우기와 내년도 종단 예산 편성 문제도 집중 논의됐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서소문 역사박물관 등에 설치된 해인도 나전치라 철거를 천주교 교단에 공식적으로 촉구했습니다. 불교 상징인 해인도의 표절 왜곡을 항의하며 해당 박물관과 기관에서의 철거와 관련 당사자의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역사를 천주교 중심으로 바꾸려고 하는 종교 역사 공정을 멈추라고 강조하며 추후 종단 차원의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굉장히 사회가 어렵고 힘든 사회에서 다른 교단과에 대한 분쟁 또는 이렇게 화합되지 못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고 싶은 종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배려하지 않는 교단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종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 교본사 주지스님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는 의미에서 이번에 입장문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내년에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와 선명상 힐링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조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우 스님은 전국 교구본사 주지회에서 내년 종단 예산은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 두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 예산 대비 동결을 기조로 해서 37대 집행부의 핵심 정책과제 중에 하나인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와 또 국민들이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불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선명상 힐링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을 시작하고 조계종의 내년 예산은 일반에게 약 283억 원, 특별에게 약 531억 원에 기금에게 약 19억 원 등을 더한 약 81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교구본사 주지회의를 거친 내년 중앙종무기관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다음 달 9일 개원하는 18대 중앙종회의 첫 정기회에서 다뤄집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개원종의 다음 날인 11월 1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통합종단 출범 60주년 기념법회를 열 예정입니다. 통합종단 출범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통합종단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제37대 집행부는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그리고 또 함께하는 불교를 기치로서 내걸고 사부대중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밖에 내년 5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에 대한 논의도 오갔습니다.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세우기가 내년 예산의 동결 기조 속에서 더욱 또렷하게 각인되면서 다음 주 월요일 고부식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정책모임 무량회가 탈북민 자녀 보금자리인 서울 삼정학교 지역아동센터 돕기에 나섰습니다. 무량회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 이사장인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삼정학교 후원기금으로 9,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금은 무량회에서 3천만 원, 회원 사찰인 달마사와 전등사, 조계사, 직지사, 해원정사, 호합사에서 각각 1,000만 원, 인각사에서 5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또 뜻에 공감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3천만 원을 보태며 자비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종단의 탈북민 자녀 지원 사업에 늘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불교가 지향하는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데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삼정학교는 북한 이탈 주민 자녀 교육과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탈북민 여성의 안정적 취업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 설립됐으며 현재 초등학생 3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선진 문화국민이 되려면 역사와 전통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며 전통 문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의 예방을 받고 1700년 불교 역사는 국민과 함께 전통 문화를 공유해왔다며 전통사찰, 자부담 철폐 등의 대선공약 이행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경주 남산 열암공 마애불 바로 모시기는 국운 융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템플스테이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도 당부했습니다. 이에 전병극 차관은 템플스테이가 지난 20년간 600만 명이 다녀간 건 대단한 일이라고 말하고 불교계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살펴보겠다라고 화답했습니다. 1344주년 금정총림 범어사 계산대제가 어제 방장 지유 스님과 주지 보은 스님, 박수관 부산불교 총연합 신도회장, 안성민 부산시 의회 의장 등 4부대 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대웅전 앞마당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봉행된 계산대제에서 참석자들은 의상대사의 창건 이념을 계승하고 범어사가 이어온 유구한 역사를 후대에 계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계산대제는 의상대사의 창건 이념을 새기고 범어사가 이어온 유구한 역사를 다시금 후대에 온전히 전승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범어사의 4부대 중 모두가 다음 시대를 이어갈 정신을 계승하고자 힘쓸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삼보의 귀중한 가르침을 되새기고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는 성보로 받들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은 법어를 통해 생활 속에 보고 듣고 느끼고 여기서 온갖 생각을 일으키고 욕심도 부리는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이요 중생심이 바로 불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계산대제에 이어 범어사 성보박물관에서는 개관 후 첫 번째 기증 전시인 소중한 인연 서화전 개막식이 열려 지난 5년간 신축 개관을 준비하던 시기 기증된 글과 그림들이 공개됐습니다. 힐링멘토 마가 스님이 경남 고성 옥천사 주지 취임식을 대신해 찾아가는 마음약방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BBS 불교방송 인기 진행자 월호 스님을 법사로 초청해 대중법석을 열어 지역 불자들의 마음을 모으는 자리를 시작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경상국립대 칠암 캠퍼스 대강당에 경남 지역 불자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8월 옥천사 주지로 취임한 마가 스님이 마련한 자리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가성비 있게 더 멋지게 주지 취임식을 할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형식적인 그런 행사는 의미가 없다. 그래 내가 부처님께 공양하는 의미로 우리 진주 지역에 계시는 신도님들께 한국 최고의 스님들을 모셔서 법회를 해드려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의 진주를 찾아서라는 주제에 이번 콘서트는 올해 연말까지 매월 넷째 주 목요일 펼쳐집니다. 이날 콘서트 첫 번째 초청법사는 월호 스님이었습니다. 어느 스님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갖다 드릴까요? 그랬더니만 여러 스님들이 나왔는데 우리 월호 큰 스님이 1등으로 됐습니다. 단상에 오른 월호 스님은 법문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치유할
행복 알약 3종 세트를 전했습니다. 무하다. 무하는 대하여. 대하는 시하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특히 오로 스님은 출가 후 본마음 참나를 찾기 위한 수행을 통해 깨달은 바를 불자들에게 진솔하게 전했습니다. 고정된 지체로서의 나는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의 행위가 나다. 행위가 있을 뿐. 행위자는 없다. 이게 제가 40년 동안 수행한 현재까지의 최종 결과예요. 마가 스님이 준비한 이번 콘서트에는 진주사업연합회와 청담사상연구소, 경남포교사단, 경상국립대 교수 불자회와 불교학생회 등에서 대거 동참해 지역 내 불심을 한데 모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평화를 희망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세계 평화와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양한 분야에서 평소 갈고 닦은 예술적 기량을 뽐내는 공모전이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소식은 류기한 기자가 전합니다. 휴전선 인근 양주 육지장사법당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1회 지구평화축제 국제공모전 수상자들입니다. 평화와 지구사랑 등을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에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글짓기, 그림 그리기, 사진, 웹툰 등 분야에 참여해 그간 갈고 닦은 예술적 역량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평화의 중요성과 자연의 소중함을 순수한 마음으로 표현한 작품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 높은 실력에 심사위원들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심사에 중점을 둔 부분은 어린이들의 순수함과 진솔함이 돋보이는 그런 정성스러운 작품이었어요. 그리기 부분에서도 뛰어난 작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응모되었는데요. 여기에 심사 기준은 어린이들의 착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준으로. 특히 처음 열린 공모전임에도 1000여 명이 넘는 작품이 접수돼 청소년들의 세계 평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습니다. 5학년 때 북한과 남한의 싸움을 사회 시간에 배웠어요. 근데 그때 너무 침울하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은 정말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평화에 대해 관심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번 공모전은 육지장사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대탑 불사에서 비롯됐습니다. 청소년들이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주변의 이웃과 자연을 사랑하고 세계 평화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겁니다. 평화대탑 추진위원회 법주인 지원 스님은 청소년 시기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구촌 자유와 평화, 행복은 인류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당부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자연을 소중하게 아끼고 지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모인다면 진정한 세계 평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청소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이러한 인과의 이치를 알고 더불어 사는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인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3년 전 불사의 첫 발을 내디딘 평화대탑은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의 영혼을 담아 탑 내부에는 84,000 탑전을, 탑 바닥에는 전쟁 종식을 발언하는 타임캡슐을 묻을 계획입니다. 육지장사는 평화대탑 불사를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포교, 문화행사 등을 이어가며 불자들의 관심과 원력을 지속적으로 모을 계획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경찰청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의 호국 정신을 되새기며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경찰청 불교회는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회장 김준영 기획조정관을 비롯한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불교회장 김준영 기획조정관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마음 공부가 필수인데 경승 스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닦아나가고 있다며 존경의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경찰 불자들이 호법 심장이 돼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고 격려했고
경승실장인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과 경찰 전법단 단장인 조계사 주지 지연스님도 수행과 보살행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불자 경찰관들을 격려했습니다. 기념법회에서는 경찰 업무 지원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경승 효신 스님에게 윤석열 대통령 표창장이 전달됐습니다. (1년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무료급식이 이뤄지는 서울 탑골공원 사회복지원각에는 매달 30일이면 탤런트 봉사단 미디어 헌터 회원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미디어 헌터를 이끌면서 묵묵히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연기자 고용화 씨를 전경윤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미디어 헌터 연예인 봉사단을 이끌고 계신 단장님이시죠. 또 탤런트이시기도 한 고용화 단장님 모셨는데요. 먼저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면서 아, 배우시죠? 이렇게 아실 텐데 간단하게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자기소개.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헌터 연예인 봉사단 단장 고용화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또 MBC 21기 공채 탤런트이기도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거는 뭐 활동 내역은 뭐 저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미디어 헌터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무슨 사냥꾼입니까? 아,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사냥꾼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2016년에 연기자 한국방송 연기자 협회에서요. 네. 교육을 시켜주시거든요. 인문학 네. 교육도 시켜주시고 연기자로서 다시 연기를 잘할 수 있도록 연기 교육도 시켜주시고 또 이제 시대에 맞춰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저희가 계속 변신을 해야 되잖아요. 예,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1인 미디어 교육도 시켜주셨어요. 예, 그래서 트레저 헌터라는 곳에서 저희가 1인 미디어 교육을 받았던 동기생들이 모여서 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저희가 항상 사랑을 많이 받는 직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좀 되돌려 드리는 그런 일을 해보고자 해서 그런 의미로 미디어 헌터 연예인 봉사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도적으로 만드신 거군요, 우리 단장님께서. 네, 저하고 이제 그 고지명 선배님, 저희 고모님이신데요. 예, 하고 이제 몇 분이 한번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을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만들었고요. 또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일은 사회복지 원각. 예, 그곳에서 어르신들 무료 급식을 하고 있고요. 2017년부터 지금 6년째 횟수로 6년째 매달 30일에 무료 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음식 준비, 그러니까 음식 준비에서부터 서빙, 배식, 그리고 청소, 소독, 설거지 이런 이제 전반적인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또 후원자분들 연결해서 후원 물품도 전달해 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그 무료 급식 비용 마련을 위한 농산물 판매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농촌 일손 돕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자그마한 성의로 조금씩 모아서 이제 저희들도 기부금을 전달해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은 자기 일을 하면서 봉사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어려운 점도 사실 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점은 당연히 있었죠. 사실은 저희가 봉사단체로 시작했던 게 아니고 연기자들 모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좋은 뜻으로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시작하자고 할 때는 인원도 적었어요. 소규모 인원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기본적으로 한 12명에서 15명은 돼야 유지가 되거든요. 그 인원을 모으는 자체가 힘들었고 또 저희가 또 연기자다 보니까 출연 요청이 오면 일단 거기를 가야죠. 예, 그게 생기잖아요, 저희는. 예, 그래서 그런 스케줄을 마치고 하는 데서 좀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미디어 헌터는 진짜 순수 봉사 단체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소문이 점점 퍼지면서 저희 단체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느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좀 원활하게 돌아갔었는데 썼는데 이제 중요한 게 2020년에 코로나 유행이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 유행이 되면서 나라에서 정부 지침으로 한 달 정도
봉사를 그러니까 못하는, 그러니까 아예 급식 봉사가 아예 중단됐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어르신들이 오셔서 문 두드리시면서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애원을 하셔서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다시 문을 열고 이제 봉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나도 힘든데 내가 뭐 그런까지 할 수가 있을까 주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봉사라든지 자비 나눔, 실천 이런 거에 주저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주저하시는 분들이요? 예. 주저하시는 분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좋은 일을 하면서 남한테 알리는 건 좀 쑥스럽다. 그리고 좋은 일 하는 거는 숨기는 게 미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봉사할 때도 사실 그랬는데 제가 자꾸 고지명 선배님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고지명 선배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봉사는 해피 바이러스다. 널리 알릴수록 좋은 바이러스가 퍼져서 이 세상이 따뜻해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제가 용기를 얻고 이렇게 만나는 분마다 제가 저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후원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우리 고용화 단장님께서는 어떤 배우 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사실 살아오면서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좀 힘든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힘들 때마다 제 손을 잡아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내서 다시 앞으로 걸어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역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그런 분들께 지금 당장 조금 힘드신 분들께 제 손을 내어주고 그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 네. 오늘 마지막에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는 미디어 헌터 연예인 봉사단의 단장이시고 탤런트이신 고용화 단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0월 29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